처음부터 버티컬로 들어가는 건 어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중선에서 버티컬, 그 다음에 다 온베이스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이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포워드 사이드. 온베이스나 아니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무거운 거는 어떤 게 무거워요? 무겁다. 1번.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찾기. 어떤 게 무거울까요? 간단한 다이아몬드. 어떤 다이애고널? 저 밑에, 제일 밑에. 이거? 네. 이게 무겁다고요? 좀 가볍죠. 버티컬로 갔는데? 네. 여기는 맨 밑에 네이프고 그 전체 네이프를 그러니까 언더존에 있는 네이프 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이프 존에서도 맨 밑에 가장 맨 밑에 그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무겁다. 두 번째, 호리존털로 잡은 상태에서 후대각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모량이 이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럼 얘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죠. 그 다음에 무거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1번. 응? 얘가 무겁죠. 호리존탈로 간 상태에서 전대각. 그죠? 그러면 약간 완만한 이런 느낌이 나겠죠? 전대각으로 가니까 여기가 이쪽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쵸? 이 호리존탈로 잡은 상태에서 전대각으로 가니까 이런 완만한 형태가 되니까 얘도 무겁죠. 근데 조금 덜 무겁겠죠. 그 다음이 이제 얘와 얘가 덜 무거울 것이고 얘가 가볍다. 얘도 가장 가볍다. 그죠? 그럼 얘는 얘도 가볍겠죠. 그죠? 근데 왜 여기로 호리존탈을 잡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기장이 너무 짧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이그라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길이감 때문에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호리존탈로 밑에를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서 버티컬로 들어가면은 밑에 하고 연결이 되면 하기가 더 편하시겠죠.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밑에는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버티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네이프 라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무겁다? 얘네 세 개, 네 개는 누구한테? 무겁게 잘라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젊은 사람. 얼굴이 긴 쪽. 숱이 없는 사람. 우리 지금 쇼커트 들어간 거예요. 쇼커트에서 숱이 없는 사람. 뒤통수 뒷볼륨이 다운된 사람. 다운된 사람들. 여기를 좀 무겁게 잡아서 이 밑으로 50m부터 우리 동양인은 서양인은 여기 위에 배꼽도 여기 위에가 살았거든요. 근데 동양인은 여기 뒤에 만져보세요. 보면은 요 밑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다 보니까 여기가 완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여기를 빵하게 살려야 되고 산 사람은 여기를 가볍게 자르면 요 위에가 빵 살죠. 근데 죽은 사람 여기를 다 살려줘요. 그래서 무겁게 자르는 경우는 숱이 없거나 볼륨이 다운되신 분들한테 요 기법으로 가면 좋을 것이고, 숱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러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나 여기 좀 한 짐이라고 어머님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나 여기 좀 한 짐인데 여기 좀 가볍게 잘라주세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만 자르면 여기가 무겁대. 여기가 요 위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요 밑이 무겁대요. 네이프 부분이. 이게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호리존탈로 잘라놓고 수술 치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수술 쳤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다 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은 머리들을 수술 쳐놨잖아요.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렛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자르니까 이렇게 가벼운 슬림한 라인이 생기는데, 이렇게 슬림한 라인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리가 내 머리지만 이 머리 하나에서도요, 자라는 게 각각 이 몇만 개가 다 틀려요. 똑같이 안 자라요. 어느 날 보면 딱 봤는데 여기랑 여기랑 딱 센치는 아니더라도 딱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잘라놨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오시면은 여기가 길어. 한쪽이 길어. 왜 그런가요? 자라는 속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수술 쳐놓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죠. 길이가 또 제각각 틀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슬림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해지는 거예요. 지렛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은 이뻐요. 그리고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매직기를 해든 뭘 해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니까. 근데 스타일링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다니시잖아요. 그냥 다니시면 이 짧은 머리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하게 붕붕붕붕 뜨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 치지 말라. 그리고 질감 정리를 하더라도 이 안쪽에 뒷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끈 라인이 커트를 이렇게 아무리 라인을 예쁘게 연결해서 라운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라인이 살짝 이렇게 무거워요. 블런트 커트는. 이 무거운 거를 여기를 가볍게 쳐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얘가 슬림하게 빠지겠죠? 질감 정리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뒷포인트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오늘 수술 안 치는 머리를 블런트라고 얘기하나요? 네. 수치는 거는 샤기. 네. 이게 일본에서 들어왔었거든요. 저 처음에 언제야? 20대 때는 거의 다 이거였어요. 샤기로. 반 이상은 다 수술 쳐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왜 이 질감 수술 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커트 자체가 샤기이기 때문에 펌도 되게 가벼웠어요. 펌도 강해가지고 텍스처 펌 막 그렇게 러블리 펌 해가지고 되게 가볍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컬이 살아요. 수술 많이 치면 컬이 좀 살아. 긴 머리 같은 경우. 짧은 머리는 또 반대이고. 그런데 지금은 커트가 어때요? 긴 머리 같으신 분들, 긴 머리 젊은층 분은 요즘 어떻게 가고 다니세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오신 손님도 단발이야. 컨케이브. A라인 전대가 컨케이브로 오셨는데 여기가 한 짐이에요. 한 짐이신데 이미 수술 엄청 쳐놓으신 거예요. 왜? 여기가 한 짐이니까 숱이 많으신 분인데 전대각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상황에서 귀에 꽂으니까 귀에 꽂으면 여기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자를까? 전대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라인은 전대각 라인으로 가더라도 여기를 후대각으로 2차 가이드라인으로 후대각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수평으로 잡든지. 그럼 변형을 우리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대각에 2차 가이드라인도 전대각으로 잡아내니까 여기가 한 짐이 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수술 쳐놓으셨거든요. 수술로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가볍지.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기가 함진이 되시죠. 자기는 수치는 거 정말 싫대. 근데 디자이너분들이 수술 쳐주신대요. 원래 수치는 거야. 수쳐야지 뒷머리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수술 안 치면 스타일이 안 나왔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수술 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3명은 수치길 원해요. 엄청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질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들은 수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미용사분들이 하셔.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 갈수록 수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생머리, 직모보다 곱슬머리 수치면 안 된다. 곱슬머리 수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곱슬머리시잖아요. 그죠? 여기 지저분하다고 삐쳐나오죠.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감 정리도 어떻게 보면 수술 치는 거와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양감 쪽은 아니니까. 근데 양감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감이 들어가면 예쁜데 양감의 형태가 아닌 그냥 사각의 형태에서 질감이 들어가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감에다 질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 질감을 되도록이면 우리는 포인트 컷으로 들어가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틴닝보다는. 제가 지금 머리를 샤기를 한번 쳐봤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뭐가 문제점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예쁜데요? 네, 중간에 한번 제가 샤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겉으로 표현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어차피 저는 스타일링을 하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머리 끝은 상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염색 모발이다고 매일마다 드라이 매직기를 좀 하니까 아이롱을 잡으니까 어떻게 손상도가 심하겠죠. 그럼 끝이 어떻게 갈라지죠. 그런데 끝에 머리는 갈라진 거 자르면 돼. 그런데 얘네들 갈라진 머리들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방법이 없어요. 클리닉 커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클리닉 커트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 이걸 못 잡아줘요. 얘네들이 이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뜯기고 다 자라 날아와서 이 정도에서 잘려 나갈 때까지 계속 뜯겨요. 그러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커트로 인한 손상이에요. 커트로 인한 손상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못 느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걸려요. 아, 내가 걸리는 게 그거 때문에 걸렸나? 그렇죠.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수친 것들이 이 짧은 것들 얘네들도 다 갈라져 있거든. 왜냐하면 손상이 돼 있잖아요.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롱으로 계속 잡죠. 드라이기 잡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죠? 갈라지죠. 근데 끝머리는 내가 잘라내면 그만이야. 근데 이 속에머리들 이 갈라진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얘네들은 못 잡아내요. 아무리 클리닉 커트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잡는데 한계가 있어요. 100개 중에 한 30~40개는 클리닉 커트를 그분이 그래서 아줌마가 다른 데서는 이거 10분이면 다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 머리인데 남자 머리는 또 몰라도 남자 머리도 10분을 어떻게 해요. 10분 5분 7분 자르고 샴푸하고 드라이로 말리고 다시 한번 잡고 어머 저쪽에는 이거 10분이면 자르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10분 잘라서 그 스타일 만족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틀려요. 제가 어제 향수를 바꿔버렸어. 단발인데 상고를 한 발로 내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게 더 예뻐요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라 하더라고. 자기가 우리 이제가 어울린대요. 원래 상고고 짧은 머리가 어울린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럼 펌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펌 여기 얼마냐고 35,000원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가시더라고. 단발로 왔다가 갑자기 아니 그게 변형도 막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죠. 담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침진 단발은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60대 초반인데 무거운 그냥 단발. 그게 어울리겠냐고요. 얼굴은 저처럼 좀 얼굴이 길어요. 아무리 길어도 어울리겠냐고요. 차라리 상고 단발. 네, 상고 단발로 들어가서 짧은 단발이 훨씬 더 예쁘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객님을 안 돼요? 아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짧으세요. 변형을 주셔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 그거는 고객님이 상고로 그냥 연습을 한 것 같잖아요. 자, 왜 샤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커트에 들어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들어갈 거는 긴 머리 네이프가 다들 짧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네이프에서 호리존탈로 엘리베이션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중선, 원베이스 버티컬. 얘 같은 경우는 주상이 예뻐요. 그래서 온베이스로 들어갈 거예요. 포워드로 안 들어가고 아니면 온베이스로 들어갔다가 요 옆에 가서 네이프 사이드에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가도 되고 온베이스로 갔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가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요 각의 세기는 누가? 내 맘대로. 고객님이 얘 죽으셨으면 얘를 깊은 컨케이브로 만들어야 돼. 아니 컨벡스로 만들어야 되고 고객님이 살았으면 완만한 컨벡스로 만들면 되죠. 그럼 완만한 컨벡스를 만들려면 온베이스로 가면 수평에 가까운 컨벡스가 나올 것이고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가면 깊은 컨벡스가 나오겠죠? 이거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완만한 수평은 온베이스 스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어떤 걸 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네이프 들어갔어요? 미들존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네이프존, 미들존 했어요. 말발굽 좀 빼고 나머지 오버존. 오버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사이드 들어갔다가 E2E 들어갔다가 일로 와도 되고 얘도 똑같이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섹션은 어떻게 떠야 될까? 약간 다이애고널 느낌으로 잡아야 되겠죠? 버티컬로 가는 것보다는 얘는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약간 다이애고널 느낌의 버티컬. 그러니까 버티컬을 잡는데 이렇게 사각의 버티컬을 잡는 게 아니고 위에는 조금 넓고 밑에는 좁잖아요. 정중선 버티컬, 여기는 약간의 다이애고널 느낌의 버티컬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컨벡스가 아니라 컨케이브 느낌이 나죠.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겠어요? 컨벡스 느낌 나겠죠.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요거
잡는 걸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자, 버티컬에서 다이애고널 컨벡스로 그러니까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즈로 갈 것이냐. 그럼 처음 이게 나눌 때 빗질에서부터 다 그러면은 그렇죠. 팟 섹션 자체를 이렇게 잡은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럼 정중선에서부터 정중선은 일자. 일자로 네. 그 다음에 양옆을 살짝 이렇게 나눠서.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요게 예뻐요. 컨벡스 느낌이 확실하게 더 예쁘게 나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타원형 라운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연결하면 결국은. 라운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베이션을 이용했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컨벡스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각의 세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 투 이어 라인에 가서 귓산에서 앞은 전대각으로 잡고 뒤에도 후대각으로 잡아야죠. 그죠? 요 각의 세기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고객님의 두상에 따라서 세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네? 여자분하죠? 여자. 네, 여자. 자,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갈까요? 사이드까지 다 잡았어요. 사이드 여기서 전대각으로 잡아서 한 번에 원커트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평행으로 잡아도 되고 평행으로 잡으면 앞이 좀 짧아질 것이고요. 비평행으로 잡으면 앞이 좀 길어지겠죠? 요 길이감은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 정도. 근데 이게 너무 길면 빠지면은 안 이쁘더라고요. 네. 적당히가 좋아요. 그 적당히는 사람마다 진짜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좀 길게 잘랐었는데 길게 자르니까 얘 약간 좀 너무 뭐랄까 날카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적당히면 어느 정도가 적당히가 돼요? 적당히. 그래서는요, 이거 괜찮아요. 고객님이 전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입술선 있잖아요. 입술선에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입술선. 여기서 왔다 갔다. 그게 네. 좀 길게 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입술선 밑으로 내려오시고 아니면은 그 짧은 걸 원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고객님하고 좀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입술선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가장 예뻐요. 근데 이 턱 밑선으로 너무 내려오면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삐치는 거, 뻗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뒤집거든요. 뒤집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세련되고 예뻐요.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아요. 그럼 귀에다 이렇게 꿔줄 때는 걔가 길이가 어느 정도로 턱 여기 꽂아서 네. 요만큼이 나와야 돼. 네. 요만큼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나왔을 때 얘를 딱 하면 턱선 정도 됐죠. 네. 턱선에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님이 딱 넘겼는데 얘가 보이는 걸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넘겼는데 얘가 조금 이렇게 좀 삐져나오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 틀려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귀 뒤를 안 꽂으시는 분들. 귀 뒤로 안 꽂으시는 분들은 좀 짧아요. 안 꽂으시는 분들 짧은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빼놓으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잖아요. 이게 꽂으면 예쁜데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이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 안 꽂으시는 분들은 좀 짧게 들어가고 꽂으시는 분들은 좀 길게 들어가고 그거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 돼요. 손 꽂으세요. 맞아요.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꽂는 분이신데 여기를 확 짧게 잘라놓으면 싫어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잘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네잎 사이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죠?
말발굽존에 들어가야 되죠? 네. 말발굽존은 똑같아요. 원 포인트. 앞에는 다중 포인트. 다중 포인트로 들어가셔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스퀘어로 잘라요. 스퀘어가 뭐죠? 스퀘어 사각 맞아요. 그건 뭐 어디서 사거든요? 두상에서. 두상복면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상복면이 아니라 빗질을 내가 딱 했을 때 빛과 내 손이 일직선이 됐을 때 이게 90도가 됐을 때 빗질을 내가 딱 했어요. 여기는 커트 선이에요. 여기가 90도가 된 게 이게 사각이에요. 스퀘어예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무게감을 형성을 하시는 거죠. 무게감 형성을 하시고 잘라주고 얘네들은 어떻게 잘라야 될까? 요 옆 사이 정중선은 스퀘어로 잘랐어요. 얘네들은 피봇은 맞아. 피봇으로 파팅을 나눴으니까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야죠. 밑에를 내가 온베이스로 잘랐으면 얘도 온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포워드 사이드로 했으면 얘도 포워드 사이드로 가야 되는 거고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스퀘어로 잡고 자,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윗부분이 좀 무게감이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무게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라데이션 맞아요. 그죠? 그라데이션 맞아서 요 위에 말발굽존 요 위가 머리가 길겠죠. 그걸 딱 잡으면 뒤로 이렇게 하면은 가발을 뒤로 하면 요 삼각형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볼륨감이 형성이 되는데 볼륨감도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죽을 수도 있죠. 여기가 기니까 처지잖아요. 네, 처짐으로 인해서 여기가 볼륨이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삼각 코너를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볼륨이 죽어요. 볼륨 다운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땡강하고 잘라버려. 그러면 여기는 볼륨 업이 돼요. 누구한테 좋을까요? 여기까지 딱 스퀘어로 다 잘랐어. 여기서 멈춰. 누구한테 좋을까요? 20대? 위에는 20대. 그쵸. 20 젊은 층. 중년층은 다시 여기를 잘라주셔야 돼요. 위에서 정중선에서 스퀘어로, 아니 스퀘어가 아니라 온베이스, 그 다음에 온베이스 잘라주고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아니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잘라주고 다시 다이거널로 대각을 잡아서 온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리버즈 사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무게감이 형성이 되면서 앞쪽이 가벼워지겠죠. 뒤로 당겨서 자르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좋을까요? 아줌마. 아니 그러니까 중년층 맞아요. 중년층. 중년층 중에서도 그렇지. 가볍잖아요. 사이드로 잡아 당겨서 자르니까 가볍죠. 가볍다 이꼬르 숱이 많다. 그럼 반대로 숱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다운돼서 백은 온베이스 맞아요. 온베이스 자르고 두 번, 세 번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내가 만약에 한 4번에 당겨서 자른다라면 앞으로 2번 정도. 포워드로. 그럼 어떻게 써요? 무겁겠죠. 앞쪽에
앞쪽에 머리가 이게 뭉쳐있잖아. 긴 게 아니라 뭉쳐있잖아요. 뭉쳐있으니까 볼륨감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앞에 어머니도 보면 숱이 엄청 많이 다 거의 대부분 빠지셨거든요.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풍성하겠죠. 근데 보면 대부분 분들이 여기를 다 짧아요. 어머님들 보면 잘 보세요. 여기를 다 짧게 자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연결이 안 돼. 얘만 따로 놀아.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우리가 머리를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예뻐? 이렇게 자르는 것과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너무 짧게 잘라서 여기가 죽어버렸어. 네, 떨어지는 선이. 우리가 얘가 딱 잘랐다고 해서 걔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떨어지는 선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떨어지는 선을 생각하시고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탑은 무조건 짧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나 여기 짧게 잘라줘. 여기 짧게 잘라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볼록 살아. 어떻게든지 살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디가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죽고 얘는 또 어때요? 기니까 살아버리죠. 얘가 사니까 얘는 살아 보이겠어요? 안 살아 보이겠어요? 죽어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를 좀 길게 자르고 얘를 가볍게 자른다라면 아마 길이가 어떤 건 상관이 없어.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가볍게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가볍게 자른다라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여긴 연결되고. 그러면 볼륨이 이렇게 뽕 하고 살잖아요. 그럼 요게 이쁠까요? 얘게 이쁠까요? 당연히 얘가 이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른다. 우리는이 아니라 일반 미용사 분들이 아주머니 머리들은 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상이 이렇게 뒤에가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탑 빼서 대부분이 탑 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골든 포인트 위에 탑 포인트 정도? 골든하고 탑 포인트 사이 정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에서 모류가 얘는 앞으로 가죠. 얘는 뒤로 가죠. 자, 보세요. 머리가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아이고. 내가 여기를 위로 해서 댕강 잘랐어요. 댕강 잘랐어? 자, 얘는 떨어지는 선이 앞쪽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얘는 떨어지는 선이 뒤로 가니까 이렇게 와버려요. 자, 우리가 밑에서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예쁘게 커트를 딱 잘 만들었어요. 그죠? 볼륨감 빵빵하게 잘 살았어. 뽕뽕하게 잘 연결을 했